자,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8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지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영희의 괜찮아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요약하기의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일단 글 전체를 요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각각 문단을 요약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 보아야 하는가. 자,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한번 요약하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20페이지 한번 볼래요? 20페이지 보시면 여기 각 문단별로 요약한 중심 내용을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조화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조화해 보라고 하는 게 바로 글 전체를 요약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글의 특성이 수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서 배웠을 때 수필은 어떤 거 플러스 어떤 거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나와 있죠.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장영희의 괜찮아라는 글이 수필이기 때문에 이 글 속에는 작가의 경험과 그 작가가 깨달은 내용이 한꺼번에 담겨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경험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경험 2와 깨달은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단 첫 번째부터 같이 읽으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번.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일단 초등학교 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나타내니까 이걸 한번 중심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집은 작은 한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문단 요약의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선택입니다. 4가지 기억나죠? 자, 4가지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가 선택, 두 번째가 삭제, 세 번째가 일반화, 그리고 마지막이 재구성.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제기동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넣지 않았어요. 왜냐, 작은 한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제기동에 있는 이라고 하는 위치 정보는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죠? 삭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단에 있는 문장의 중심적인 내용을 내가 선택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4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4대은 되었으므로 그 골목길에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자, 이거는 한옥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에 대한 배경 묘사를 한 거죠. 이 묘사는 골목길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는 해주지만 우리가 뼈대만 남기는 요약하기 작업에서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때문에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 안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시간적으로는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이 골목, 내가 사는 작은 한옥의 골목 안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시끌벅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번 문단을 요약한 내용을 여기 밑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 쓰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작은 한옥이었다. 자, 선생님은 그냥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파할 때쯤 골목 안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놀이터가 됨.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선택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고 삭제한 내용은 다 빼버린 이런 선택과 삭제 방법을 사용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요약하기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만 선택해서 밑줄을 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문단은 좀 다른 방식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할 때는 뭔가 중심 내용을 선택해서 그대로 옮겨 적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자, 이거는 일단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한번 밑줄은 쳐볼게요. 나는 집에서 책만 읽는 친구인가 봐요. 엄청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엄마가 그걸 너무 싫어했대요. 보통 엄마들이 책 읽는 자식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뭐 사연이 있겠죠. 그 사연이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자,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대요. 여기 위에 학교가 파할 때쯤 골목길이 시끌벅적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나를 앉혀놓은 거야.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근데 진짜 구경만 하라고 한 걸까요? 어머니의 속뜻은 뭘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내가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머님의 바람이 여기에는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두 번째 문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밑줄 친 부분이 아니라 숨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재구성이라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대로 선택한 내용을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구조화해서 새롭게 바꾸어 가지고 선생님만의 언어로 풀어 쓰면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써볼게요. 자, 어머니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어머니는 내가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바라셨다. 뭐 어울리기를 바라셨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요약이 되죠. 물론 여기 책만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책만 읽는 것은 뭐 좀 나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빼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엄마가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재구성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지금 벌써 그러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했던 세 가지 내용을 사용한 거죠. 선택, 삭제, 재구성 방법은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일반화가 어떻게 사용될지 여기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세 번째, 딱히 놀이기구가 없었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자, 여기서 나오죠.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라고 하는 거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일반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두 다 우리가 전통놀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럼 이 전통놀이라고 하는 더 상위의 큰 범주로 일반화를 해본 거였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라고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하네요. 왜 공기놀이 외에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을까요?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이 단지 독서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문단을 요약할 때, 문장을 요약할 때, 글을 읽을 때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요. 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세모나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 접속사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와, 엄청나게 착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도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골목에 있는 내 친구들이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든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역할을 만들어 준 건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있는 내가 답답해 할까봐 미리 내게 어디서 숨을지를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도 이 위에 역할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슉슉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두 가지는 선생님이 선택을 한 거고 이것은 삭제를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전통놀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시켜 가지고 한번 말을 넣어볼까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전통놀이도 참여할 수 없던 나에게 친구들은 항상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자, 이게 이 세 번째 문단의 요약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그대로 쓴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쓰려면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약간 내용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의 재구성도 가미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때 있어서는 사실 재구성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나의 입맛에 맞게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요약을 해야지 앞으로 기억을 해내기도 이 글을 다시 보기도 편하니까 여러분들은 재구성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에서 중앙이 아니라 구석 쪽이었지만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그만큼 친구들은 나를 배려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이 이렇게 역할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내가 이런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친구들의 배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나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중심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좀 선생님이 이해하기 편하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선택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말이 잘 이해되게 풀어쓰려고 하면 이 재구성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재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들이 배려해준 덕분에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친구들이 배려해준 덕분에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렇게 한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경험 1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4가지 방법을 이제 다 써봤죠.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방법을 통해서 한번 문단을 요약하는 방법. 자, 문단 요약의 방법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5번부터 어딨냐, 6번, 7번, 8번, 9번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읽고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준 4가지 문단 요약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야, 귀찮아. 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다 재구성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재구성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먼저 중요한 문장에 밑줄은 쳐놔야겠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먼저 밑줄을 한번 쭉 쳐보시고요. 그 밑줄 친 부분을 기반으로 재구성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요약하는 글을 여기 밑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오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째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요약을 했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또 구조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또 확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 표를 한 번 더 채워보는 게 여러분들의 2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경험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했었죠? 한번 이것만 같이 볼게요. 1, 2, 3, 4까지가 바로 경험 1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 2, 3, 4까지의 내용이 경험 1인데 이걸 선생님이 요약한 내용을 종합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경험 2 부분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깨달은 부분은 과연 어떠한 문단이 포함될지 생각을 해서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하겠지만 요약하기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쓰는 아주 유용한 생활 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보고 만약에 잘한 친구들은 사실 굳이 피드백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방법대로 요약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미숙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 이거 좀 요약하기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답을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톡이나 뭐 네이버 밴드, 채팅이나 아니면 뭐 전화나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다. 과제 수행하느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